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송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지구과학원 이제부터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총평을 잠깐만 해보자면 6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렵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 정도의 문제는 6월 모의평가 치고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도 좀 생각보다는 적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 6월 모평이 정말 지역의 끝판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될 만한 게 없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과 3등급은 아마 9번쯤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억 같은 거. 당연히 행성이지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쳤다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 2등급 친구들한테는 기본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 10번 같은 거에서 조금 놀랐던 게 도대체 관행각 물방울이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도대체 관행각 물방울은 뭐 하러 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답으로 골랐으면 좋겠지만 답으로 고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일부 교과서에서 이 관행학 물방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능 근데 뭐 이런 것만큼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과학자들 또는 이제 좀 과학을 좀 공부해 봤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구과학의 럭스라는 단위가 등장한 게 제 생각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왜 등장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궁금할 것 같고요. 저만 궁금할 것 같고 이제 14번. 네, 14번에서 혹시나 이제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다면 특히 H1 흡수선의 위치 때문에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네. 어, 왜냐하면 왜 이걸 반성해야 되냐면 문제를 안 읽은 거라서 그래요. 문제를 안 읽은 거라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할 때 가로축과 세로축을 읽어내는 게 가장 기본이죠. 네, 그때 여러분들이 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14번에서 이 H1 흡수선의 위치 때문에 헷갈렸던 친구들이라면 맞았던 친구들이라도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과정이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런 게 특이하죠. 네. 밀도 그러니까 공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프를 주고 이 공극이 감소하면 모래 입자 사이의 밀도가 증가하니까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를 추론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좀 흥미로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17번 같은 거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을 얼마나 좀 깔끔하게 빠르게 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혹시나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힘들다면 지구과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 낯설고 새로운 그래프를 항상 해석해오는 능력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17번 문제 같은 그래프 해석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18번 같은 거는 워낙 많이 나온 기압, 풍속, 풍향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난히 풀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보다는 19번 문제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네요. 네. 특히 이 19번 문제는 1, 2등급의 경계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 문제 때문에 만점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더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특히 이 디귿 선지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위협적인 선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아니 일단 우리 은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뭔가 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깊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그래서 요게 그냥 저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료 해석해서 풀었거든요. 네. 자료 해석. 도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빛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20 번. 저는 이 20 번의 디귿 선지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이 될 만한 선지라고 생각은 해요. 네. 고민이 충분히 될 만한 선지이기는 한데 '맞추기는 맞췄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최소 3 회라고 하시는 분들 쪼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3 회일 수도 있지만 2 회여도 이 지층은 말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3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육상에 노출되었다가 지표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공기를 맞닿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논의는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소 3 회에 노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 회만 노출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논란의 핵심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지. 뭐냐 하면 최소 3 회면 최소 2 회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소 3 회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문제에서 최소 2 회라고 줬으면 이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3번 노출되기 위해서는 최소 2 번은 노출됐어야 된다. 이렇게 같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디귿 선지를 틀렸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는 알겠지만 수능은 생각보다 이의 제기에 예를 민감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최소 3 회라고 생각해서 틀렸다면 '시험의 기술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번 같은 게 여러분들의 1-2 등급을 갈랐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평가원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죠.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네 하여튼 그렇게 됐다. 이 19번 같은 경우에도 논란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틀렸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2-3 등급을 갈랐던 문제는 이 14번 그리고 16번 뭐 이런 자료 해석 17번 네 이런 자료 해석에서 썰린 학생들이 많을 거고 2-3 등급은 아마 9 번에서 많이 틀렸을 겁니다. 네. 기역과 니은은 완전히 반대되는 선지였기 때문에 이게 답이 2 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1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살펴봅시다.